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관심은 뭐 요즘도 계속해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뭐 손익분기점을 잘 넘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챗GPT 써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아니 이 기능 주는데 22달러? 이게 말이 돼? 네. 뭐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러한 산업을 안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버는 매출보다 비용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도 지금까지 뭐 누적으로 14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했고 또 이제 돈을 얼마큼 쓰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그리는 AI인 달리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원래는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죠. 근데 오히려 그 GPT-4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수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빙챗에서는 그 달리를 쓰는데도 그림 그리는 수에 제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 결국 이게 이제 손해를 좀 보게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작년 10월의 데이터라서 지금은 조금 더 업데이트를 보긴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 코딩을 보조해주는 도구인 GitHub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GitHub 코파일럿이 한 사람당 지금 사용자가 실제 내는 돈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0달러,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게 워낙 이제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을 할 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만들어 달라 아니면 몇 줄만 넣으면은 그거 뒤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개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막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컴퓨터 엔진이나 소스를 많이 쓰고 또 이제 개발자들이 쓰다 보니까 한두 시간 쓸 게 아니잖아요. 계속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비용 구조를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이게 왜냐하면 실제로 쓸 때 개발자들이 한 달에 한 10,000원 조금 넘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한 달 내내 쓰니까 이거의 비용 구조를 좀 어떻게 또 바꿀 것이냐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익성을 좀 더 가져가야 연구에도 더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또 돈 되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들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초창기, 그러니까는 작년 초, 올 초, 그러니까 작년 말, 그리고 올 초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신기하고 와우,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됐다 이렇게 쳤으면 이제는 사람들이 신기한 건 좀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먹어야 돼? 어떻게 활용해야 돼? 라는 겁니다. 결국 그게 돈 버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와우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는 이걸 써먹을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되려면 결국에는 돈 되는 서비스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장 자체는 계속 클 거예요. 생성형 AI 시장 규모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이제 분석한 걸 보면 작년에 한 54조 원 정도 됐던 시장이 2032조, 그러니까 2년이 되면 한 1조 3,04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달러로 치면 지난해 400억 달러인데 이게 1조 3,040억 달러니까 거의 뭐 1,300조가 넘는 엄청나게 큰 이제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이 계속 크고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돈 버는 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양한 회사들이 이게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먼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파일럿이라든지 뭐 오피스 프로그램을 쓰는 건 역시도 단순히 사용자, 개인 사용자한테 주는 쪽보다는 기업에서 단체로 구매해서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30달러씩 내서 쓰는 이러한 형태의 오피스 군들도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LG나 SK,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결국 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보고서를 쓸 때 조금 더 쉽게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영역,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뭐 바이오 쪽에서 혹은 신소재를 분석할 때 있어서 약간 뭐 특허 분석 도와주는 툴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하거나 이런 형태들로 좀 확장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원래 초창기는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도 우리도 뭐 챗GPT처럼 그냥 언어 모델 자체를 만들어보자 이런 쪽으로 갖다 돈이 너무 드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나 다양한 것들과 좀 협업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던 오픈 AI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는 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확실히 GPT-4가 나오고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GPT 3.5 같은 경우는 무료로 쓰는데 GPT-4는 어쨌든 $22 정도를 내긴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22를 낼 때 뭐 지난 시간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영어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죠? 뭐 이미지도 읽고 이러다 보니까 그쵸. 당연히 사람들이 이 정도 돈은 낼 수 있어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오픈 AI 연매출이 1년 사이에 한 46배, 그러니까 46배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달 새 연속 매출치도 한 30% 이상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이나 이제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연 매출 규모가 한 1조 7,500억, 그러니까 13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달 사이에 한 매출이 30% 이상 올라간 것이고요. 근데 이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이 받는 $22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B2B, API 형태의 데이터들이 좀 모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보면은 챗GPT는 만든 오픈 AI가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연동을 할 때 API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은 $22가 내면은 한 달 동안 그냥 무제한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업이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질문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거기에 있어서 콜당 단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API 단가를 받게 돼요. 근데 이게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90% 깎인다. 그러니까 원래 비용보다 한 10%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인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은 토큰을 쓸 때 GPT-4에서 쓸 때 뭐 언어뿐만 아니라 뭐 사진도 보고 싶고 음성도 네. 보고 싶고 하려면 당연히 돈을 많이 써야겠죠.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기업들이 이거 아예 그냥 개발하지 말까? 이거 아직은 개발할 때가 아니야라고 했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이 지금보다 가격이 10분의 1로 싸진다고? 그럼 빨리 도전해봐야지라는 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데들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오픈 AI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비용이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게 10분의 1 줄일 때는 손해보면서 줄이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만큼 이들이 비용 구조나 아니면 있는 어떤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 구조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 생성형 AI가 요즘 뭐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들이 여기에 이제 생성형 AI를 더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굉장한 시너지가 또 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아마도 그 방송 저희가 AI 이야기할 때 초창기 한 4월, 5월에도 계속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오피스 프로그램에 이걸 이제 코파일럿을 베타 버전으로 좀 쓰고 있고요. 국내 몇몇 기업들도 이걸 테스트로 쓰고 있는 걸 제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파일럿이 좀 들어간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생산성 툴 외에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돈 버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 바로 컴퓨터 그래픽 쪽입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방송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의 상업용 아트를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툴이 어떻게 보면 어도비사에서 나오는 툴들이잖아요. 네.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있는 뭐 프리미어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붙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어도비에서 뭐 1년에 한 번씩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마케팅 포인트들 이런 걸 알려주는 크리에이티브 컨퍼런스인 어도비 맥스라고 하는 행사를 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어도비 맥스 2023년 행사가 지난 10월 10일에 있었는데 이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뭐 100가지 이상의 AI 업데이트를 한 번에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어도비가 이 일을 갈고 만들었다. 뭐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림 그리고 영상 편집하는 건 원래 어도비가 잘하는 건데 그쵸. 뭐 생성형 AI 그림 그린다고 나왔지만 그거 그려서 뭐 그거 뭐 편집하는 툴은 또 따로 있잖아.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어도비는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툴에다가 이런 생성형 AI를 아주 디테일하게 좀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이걸 갖고 우리가 아주 좀 쉽게 쓸 수 있는 녀석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어도비 하면 포토샵이 제일 먼저 좀 생각이 그쵸, 나는데 여기에 또 생성형 AI가 접목이 되면 굉장히 또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돼?
라는 게 이제 네. 이제 되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포토샵을 많이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편집을 할 때 소위 이제 노가다라고 불리는 맞아요. 작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걸 이제 그 원래 한국 이제 영어로는 패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디자인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걸 이제 일본어로 써 눕기 딴다 이렇게 표현을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이미지 배경에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제가 뭐 뒤에 배경을 바꾸고 싶다. 그럼 이 사람을 정확하게 골라야 되니까 이 사람을 이런 툴로 이렇게 다 따거든요. 이렇게 네. 딴다는 게 마우스를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 머리카락이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다 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펜툴이 도와준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생성형 AI가 아주 먼저 좀 쉽게 쓰이는 게 뭐냐면 제가 누군지를 얘가 그냥 AI가 자동으로 픽셀을 다 인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그냥 마치 우리가 게임 캐릭터 고르듯이 저렇게 있는 배경에서 제가 원하는 거 눌러가지고 움직이면은 바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저기 나오는 데모는 뭐냐면 저기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제 바로 왼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국처럼 있잖아요. 지금 보셨어요? 지워졌네요. 사람이 그죠? 싹 지워졌죠. 네. 근데 지워졌는데 뒤에 배경이 아주 말끔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원래 이런 것들을 이제 포토샵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저기 있는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아주 마우스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누르거나 네. 메뉴에서 뭐 여러 가지 블러 처리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그냥 잡고 누르고 지우면 알아서 AI가 저렇게 맞춰주고 지금 보이세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뒤에 배경이 그대로 있죠. 그렇네요. 네, 저것도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단순히 움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캐릭터가 약간 눈을 감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이렇게 움직여요. 마치 우리가 동영상 촬영을 한 것처럼 저렇게 자연스럽게 캐릭터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근데 네. 저게 이미지 한 장을 갖고 AI가 스스로 저렇게 움직이게 파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든 거군요. 네, 그러니까는 네. 우리가 동영상에서 프레임 찍는 거에서 만약 모자란 게 있으면 그냥 사진 한 장 찍어놓고 게임 캐릭터 움직이면 저 뒤에 있는 배경이 이렇게 뭉개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마도 포토샵 작업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저게 얼마나 대단한 그쵸. 건지 이제 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보시면 표정도 자기 맘대로 바뀌거나 눈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원래 저거 하려면 뭐 재촬영하거나 이렇게 포인트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고요. 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기도 나오지만 길을 걷고 있는 남자가 이제 지금 보면은 화이트 이제 그 와이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저게 제가 만약에 넥타이를 좀 그려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텍스트로 넥타이를 쓰면은 넥타이가 이제 그려지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시는 저 움직임, 저 애니메이션 자체도 원래는 저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컷이 아닌데 저거를 원래 있던 컷에다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하나 기능을 만들어줬다. 네. 이렇게 만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뭐 카메라 궤적이나 앵글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거나 지금 보시면은 저기 지금 뭔가 이렇게 체크를 하죠. 저 원래 와이셔츠 부분인데 저기를 저렇게 핑크처럼 칠해져 있는 게 저 부분을 뭘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기에서 네. 뭔가를 누르면은 근데 뭐 텍스트로 쳐가지고 저기에다가 와이셔츠의 느낌을 지금 보면 넥타이가 나왔죠. 저런 것들이 넥타이를 또 그리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치는 겁니다. 텍스트로. 그렇군요. 네, 제가 원하는 걸 고르고 텍스트로 하면은 저런 형태들까지 되는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은 내가 AI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언어의 국가들에 있는 걸 칠 수 있으니까 그냥 포토샵 켜놓고 내가 상상하는 것들 글자 넣고 아니면은 이렇게 돼? 라고 이제 움직이면 움직여지고 이런 이제 수많은 기능들이 아주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AI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기능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능을 준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원래는 이 도구가 상당히 복잡한 단계를 거치거나 전문가여야 할 수 있었던 숨어있는 기능들을 아주 쉽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쪽에 지금의 변화들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술적인 변화가 놀라운 것 같은데요. 네. 이 생성형 AI는 사실 근데 또 저작권 문제 이슈가 또 꼬리처럼 따라붙기도 하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 포토샵은 실제로 상업용으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상업적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한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어도비가 아주 이제 상업적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잘 풀어낸 사례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지금 스테빌리티 AI나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AI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하셨던
건 저작권이에요. 네. 예를 들면은 그림 그리는 AI 역시도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공부를 해서 만든 걸 텐데 이 최종 결과물이 원래 있던 사진하고 너무 비슷하면 당연히 사진을 처음 찍은 사람이나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 베낀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어서 실제로 수백 조의 소송이 지금 스테빌리티 네. AI 같은 경우에는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도비가 얘기하는 게 우리는 처음부터 이 생성형 AI를 만들 때의 모든 작업물의 학습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거나 아니면은 저작권 프리인 이미지로만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것보다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한데 이번에 어도비 맥스 행사에서 또 이제 사람들이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약관에 만약에 이 생성형 AI를 쓰다가 네. 문제가 생겼다. 뭐 예를 들면 원저작자랑 소송에 걸렸다. 라고 하면 이거를 어도비가 책임져 주겠다. 와. 라고 하는 네.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갔으니 상업적 사용자들 입장에서 이제는 맘대로 써도 되겠네. 혹시나 문제 생기면 어도비에서 소송이나 이런 걸 도와준다고 하니까 같이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림 그리는 AI들이 지금은 신기하네. 이거 좀 이런 게 되네. 근데 직접 우리가 상업용으로 쓰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어려움이 이거 혹시나 저작권 문제 생기면 어떡해. 이거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이거 고치는 툴은 어디 있어? 결국 포토샵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가는 쪽이기 때문에 어도비가 상당히 공격적인 수를 꺼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행히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있는 월정액 비용에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내더라도 뭐 이걸 갖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버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쓸만한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포토샵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AI 접목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봤는데 네. 이거 외에도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네,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가장 제가 신기했던 게 예를 들면은 우리 앵커님 지금 드레스를 입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맨날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디스플레이입니다. 오, 그러니까 네. 이 옷 자체가 그냥 디스플레이예요.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게 디스플레이인데 저렇게 좀 모양이 있죠. 저 모양이 있는데 그렇네요. 지금 보시면 약간 X자로 바뀐 거 보이세요? 지금 원래 있던 네. 게. 저 뒤에 버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걸 누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 옷의 디스플레이의 모양이 계속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보시면은 저게 X 모양도 있지만 나중에 네. 또 버튼을 누르면 컬러가 바뀌기도 하고 이런 형태 지금 보이시죠? 그러네요. 저렇게 저런 식으로 사선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저렇게 애니메이티드하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저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드레스의 바느질은 이제 직접 돼 있는 네. 원래 드레스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른바 스마트 직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팽글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 저게 옷뿐만 아니라 나중에 생각해 보면 뭐 이제 뭐 핸드백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액자라든지 이런 데 다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저런 모양을 바꿀 수 있고 저런 게 지금은 디스플레이가 아주 작게 이렇게 박혀 있는 형태인데 나중에 조금 더 기술이 만약에 좀 진화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저걸 잘라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지금 아직 뭐 한계는 있죠. 지금 저게 당장 상용화되면 참 좋겠지만 네. 저렇게 막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이제 제일 문제는 세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아직 이렇게 붙여야 되는 스팽글 네. 같은 걸 붙여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무게 뭐 이슈도 있겠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렇게 어떤 사람이 옷으로서 입고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좀 올라왔구나. 특히나 저런 게 이런 원래 소프트웨어를 많이 하는 어도비사에서 저런 기술을 보여준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게 이제 단순히 옷뿐만 아니라 이제 제일 기대하는 거는 뭐 예전에 BMW의 사례도 나왔지만 자동차 같은 네. 이제 것들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의 어떤 컬러를 저렇게 바꿀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 지능형 드레스가 제일 탐이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최초로 한국 네. 최초로 한번 입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런 기회가 오면 너무 좋겠네요. 네, 일단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런 기술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투자가 이른바 블랙홀처럼 거의 투자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결국에 지금 뭐 예를 들면은 3분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나머지 기업들의 투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AI 기업은 최소 27% 이상 지금 이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많은 스타트업들이 계속적으로 기회를 찾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언어 모델을 만들면 돈이 많이 들겠지만
API 만드는 비즈니스들이 막 8, 90%씩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보고 달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치고 빠르게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거기서 빨리 돈 벌고 빨리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좀 비즈니스들,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내년엔 더욱더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모닝 인사이트 시간 화요일에는 재밌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이슈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시장의 또 중요한 이슈들 체크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